자, 교재 102쪽에 자, 입지 규제 최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립니다. 자, 입지 규제 최소구역이다 할 때 입지다라는 것은 각종 시설물의 부지를 말합니다. 규제다라는 것은 우리나라에는 시설물에 있는 안전 부지에 토지는 어떤 토지든 간에 용도, 지역 등이 지정되지요. 용도, 지역 등의 규제를 말합니다. 자, 이런 규제를 최소화하겠다는 거예요. 규제를 최소화해서 자, 복합 개발 같은 것을 할 수 있는 용도구역을 입지규제 최소구역이다 이렇게 해야 합니다. 입지규제 최소구역은 각종 시설물 등의 부지에 용도적 등의 규제를 어떻게 하겠다? 최소화하는 거예요. 자, 어떻게 최소화하느냐? 여기에도 별도 기준이 있다 그랬죠. 별도 기준이 입지 규제 최소 구역 계획입니다. 입지 규제 최소 구역 계획이라는 이 도시군 관리 계획에 자, 여기에 각종 규제를 최소화하는 내용이 들어가요. 그 최소화한다는 것은 사실상 규제를 없애겠다 이 뜻이 완화하는 정도가 아니고 최소화 시켜서 이 별도 규제는 입지 규제 최소 구역 계획 속에 여기는 규제를 어떻게 최소화하라라고 들어가 있겠죠. 이걸 가지고만 건축계 함으로써 자, 복합 개발을 할 수 있다 이 뜻입니다. 자, 이런 취지로 만든 제도가 입지 규제 최소 구역 제도인데 자, 이걸 우리가 도입을 한 배경이 있습니다. 자,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자, 가야 되는데 혁신도시 정책이라는 것을 발표합니다. 자, 이 혁신도시 정책은 서울에 좁은 이 서울에 우리나라 모든 권력의 또는 사회 경제 문화 모든 부분의 중심이 서울에 다 있죠. 자, 그래서 서울이 포화 상태인 거예요. 자, 그래서 서울의 포화 상태에 있는 자,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공기업 서울에 있는 공기업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하는 정책이 혁신도시 정책이다 이 뜻이에요. 자, 이 혁신도시 정책 때문에 울산에 내려온 공기업이 대표적으로 석탄공사, 석유공사입니까? 자, 그 다음에 우정사업본부, 근로복지공단 이런 것이 내려왔죠. 자, 그리고 이런 공기업 중에 우리나라 최고 큰 공기업이 한국전력공사입니다. 한전은 전라도 광주로 내려갔어요. 그 다음 두 번째로 큰 데가 한국토지주택공사 진주로 갔죠. 자, 세 번째로 큰 데가 한국도로공사. 자, 거기 경부고속도로 정중앙인 김천시로 갔어요. 자, 그리고 부산 같은 데는 자, 대표적으로 내려온 게 금융 관련 기관, 영화 관련 기관 이런 것이 참 다 내려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지방으로 이전하는 데는 비용이 들겠죠. 그 비용은 대표적으로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한전 같은 경우에 서울에 있는 한전 본사입니다. 그 부지와 이 시설물을 매각을 시켜서 자, 지방 이전 비용으로 쓰자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게 4조짜리입니다. 감정가가. 4조짜리를 매각시켜서 한전이 전라도 광주 내려갔죠. 본사나 자, 그 직원들이 이전하는데 드는 비용에 충당하도록 되어 있는데 자, 이때 당시 발표되고 난 뒤에 이미 한전은 전라도 광주로 다 내려왔어요. 각 지방 지금 다 내려왔는데 서울의 본사 부지와 시설이 팔린다 안 팔린다? 안 팔려요. 10년 넘도록 안 팔려요. 여기에 이제 문제점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팔아야 이전 비용을 충당하고 결제를 해줘야 되죠. 네. 이게 안 팔리니까 이 왜 안 팔리는지 보니까 한전본사 부지가 전부 다 일반 주거지역이에요. 용도가. 자, 일반 주거지역이니까 여기에 적합하게 이용을 하니까 이 부지의 활용 가치가 높다, 낮다? 낮다. 낮죠. 그러다 보니까 10년 넘도록 기업에서 이걸 매입을 할 생각이 아무도 없었어요. 자, 그래서 입지규제 최소구역이라는 제도는 혁신도시 정책을 자 마무리 짓기 위해서 우리나라 공기업 있죠. 본사를 빨리 팔기 위해서 만든 제도에 불과합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자, 여기 한전부지에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을 지정해 주되. 자, 그러면은 자, 용도가 다 바뀌어 버려요. 상업지역으로 바뀌겠죠. 그리고 규제를 별도 기준을 가지고 규제를 최소화시켜 주겠죠. 그러면은 활용 가치가 어떻습니까? 올라가겠죠. 자, 이렇게 해줄 테니까 자, 관심 있는 기업은 이 입찰에 참석하라라고 하니까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몽땅 다 참석을 했어요. 그래서 이 한전본사를 누가 낙찰 받아갔느냐? 현대자동차가 가져갔죠. 자, 10조 5천억에 받아갑니다. 자, 삼성전자는 8조를 써놨는데 떨어져요. 자, 10조 5천억 같으면은 3배 가까이 되는 돈을 줬죠. 그렇게 해도 자, 기업은 큰 이익을 얻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현대자동차가 자, 이걸 낙찰 받아서 자, 입주지 최소구역 증되니까 상업적이 돼버렸죠. 자, 그래서 자산 가치를 20조로 보는 거예요. 벌써 10조 이상 벌었단 말이에요. 자, 규제가 자체가 없죠. 그래서 자, 복합센터를 넣겠다. 그래서 처음에는 120층짜리 하나 넣으려고 했다가 정부에 물어보니까 규제가 없으니까 2개를 넣든 3개를 넣든 너가 알아서 해라. 그래서 플러스 하나 더 들어갑니다. 120층짜리 상둥이 복합센터가 들어갑니다. 하나는 현대자동차 복합센터, 하나는 기아자동차 복합센터 이렇게 해서 자산 가치를 이럴 때는 어느 정도 보느냐? 약 3, 40조까지 봅니다. 그러면 10조 들여가지고 한 2, 30억 벌었죠. 자, 이런 식으로 국가 공기업을 빨리 팔기 위해서 도입한 제도에 불과한 겁니다. 여러분하고 아무 관계 없는 제도입니다. 자, 그래서 뭐 우리가 여기 입주제 최소구역 제도를 뭐 이용하려면 여러분 자산이 1조 이상은 돼야 돼요. 네. 자, 그만큼 국민들 간에 관계 없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비판의 날이 좀 많아지니까 자, 2020년 1월 1일 그러니까 지났죠. 실효시켰다가 실효하겠다 해놔놓고 12월 달에 법 개정으로 2024년까지 효력이 연장돼 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책에 있는 겁니다. 2024년까지 유지된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거기에 빼기 쪽에 보시면 자, 5가지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이 있죠. 그래서 한전본사나 이런 공기업 본사 같은 경우에는 2번에 해당돼요. 2번. 거기에 철도, 역사, 터미널, 공공청사 등 공용시설이라고 되어 있죠. 거기에 해당돼요. 자, 그래서 시험에서는 거기에 3번 같은 거, 대중교통 결절 1km 내에 지정할 수 있다는 거. 4번에 자, 주거지역 공업지로 정비가 시급하다는 거. 그런데 특히 주의해서 좀 보시고. 자, 그 다음 페이지에 가시면 입주자 최소구역의 지정시 고려사항이라 되어 있죠. 자, 거기에는 특별히 볼 것 없고, 그 다음에 입지구제 최소구역 지정시 협의관 특례 이하 내용들 있죠. 그는 3, 4할 이유나 한번 보면 돼요. 지금 보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에 가면 입주자 최소구역 계획, 이 별도 기준으로 했죠. 예,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입지 규제 최소구역에서 토지용 건축물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에 대한 제한에 관한 사항 등 입지 규제 최소구역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서 수립하는 도시군 관리 계획을 입지 규제 최소구역 계획을 하는데 이게 입지 규제 최소구역에 적용되는 별도 기준입니다. 이 계획의 내용은 거기 보시면은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 같은 것이 들어간다는 되어 있죠. 사실 이런 규제에 제한이 사실 없습니다. 이전에 다 규제가 어찌 됩니까? 최소화돼 버려요. 그렇게 하시고. 2번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 포함 사항 이하 내용은 3, 4에 가서 보면 됩니다. 자, 그렇게 넘어가시고 제5절에 가서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에서 행위자한 특별규정이나 돼가 있죠. 자, 이 부분은 요즘 거의 출제를 안 합니다. 22회까지는 뭐 꼬박꼬박 냈는데 22회 때부터 법이 바뀌는 바람에 출제하는 데는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뭐 5, 6월 달 중에 한번 보면 됩니다. 자, 지금은 안 보셔도 돼요. 그 다음 페이지도 예외에 관한 것도 5, 6월 달. 자, 그 다음에 107쪽에 보시면 도시지역에서 다른 법률 적용 배제라고 되어 있죠. 그것도 5, 6월 달. 자, 3번에 용도지역의 미지정, 미세분지역 행위자나 되어 있죠. 그거는 3, 4월 달에 한번 보면 되고. 자, 그 다음에 4번에 용도, 지역, 지구, 구역 안에서 건축 제한의 예외 등에 있어 1번 도시공객시설과 2번 리모델링에 필요한 건축물에 들어가 있죠. 자, 그런 것도 3, 4월쯤에 한번 보면 되고 3번에 용도구역의 건축 제한의 우선 적용이라는 것은 보실 필요 없고 버리시고 그 다음 페이지 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특례가 있죠. 거기에 있는 내용과 옆에 있는 내용 다 버리세요. 네, 보실 거 없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용도 구역에 관한 것이고 이제 교재를 115쪽 되시면 도시군 계획 시설이라고 되어 있죠. 자, 이제 기반 시설을 어떻게 설치하는지를 배워요. 여기서부터. 자, 그래서 교재를 자 116쪽 보세요. 자, 기반 시설의 정의 및 분류라고 되어 있죠. 도시군 계획 시설 정의. 도시군 계획 시설이라 하면 줄칩니다. 기반 시설 중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합니다. 그렇게 줄쳤습니까? 자, 기반 시설 중에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무슨 시설이라 부른다? 도시군 계획 시설. 자, 이번에 기반시설의 종류라고 되어 있죠. 기반시설은 다음 각호 시설인데 크게 교통시설부터 환경기초시설까지 크게 7가지 부류에 46가지 시설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기반시설입니다. 특히 교통시설 중에 끝에 자동차 및 자, 건설기계 검사시설은 법이 바뀌었다 그랬죠. 차량 검사 및 면허시설로 바뀌었어요. 자, 그럼 여기에 있는 이런 기반시설 이걸 어떻게 설치하느냐를 지금 배우는 겁니다. 자, 거기에 46가지 시설 있죠. 설치 방법을 배운다 이렇게 하시고 이번에 기반시설 중 도로, 자동차, 정류장, 뭐 광장은 다음 각화치 세분하는데 이런 것은 3, 4일 중에 보면 돼요. 자, 그래서 자, 옆 페이지 가시면은 도시공객시설의 설치관리라고 되어 있죠. 자, 기반시설은 어떻게 설치하는지 봅니다. 1번 원칙에 지상, 수상, 공중, 수중 또는 지하에 줄칩니다. 기반시설을 설치하려면 그 시설의 종류, 명칭, 위치, 규모 등을 미리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 한다. 그렇게 줄치고 예외 자, 다만 다음 줄칩니다. 용도지역 기반시설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 즉 도시군관 결정 없이 설치한다는 뜻이죠. 자, 그래놓고 여기 칠판 봅니다. 자, 기반시설은 크게 7가지 분류에 46가지 세부시설로 되어 있어요. 자, 이 기반시설을 어떻게 설치할 거냐. 자, 원칙이 있고 예외가 있다 이 뜻이야.
자, 원칙은 미리 도시군 관리계획, 이 계획이 만들어져서 결정이 됨으로써 설치되는 자 기반시설이 있고, 자 예외 도시군 관리계획, 이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 없이 그냥 설치하는 기반시설이 있다 이 뜻이에요. 기반시설 설치 방법이 크게 두 가지입니다. 46가지 시설 중에 미리 도시군과 결정을 설치하는 것도 있고, 또 그 중에는 도시군과 결정 없이 그냥 설치하는 기반시설도 있습니다. 자, 이거 어떻게 구분하느냐? 미리 도시군과 결정을 설치하는 기반시설들은 자, 이거는 규모가 큰 거예요. 대규모입니다. 대표적으로 뭐 도로, 철도 이런 거 있죠. 이런 큰 기반시설들은 미리 도시군과 결정을 설치해야 되고, 도시군과 결정 없이 그냥 설치되는 기반시설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규모가 어떻다? 작습니다. 자, 그래서 뭐 주차장이나 이런 시설들, 자, 이런 상대적으로 규모 작은 시설들은 도시군 관리 결정 없이 설치합니다. 자, 그래서 원칙적으로 미리 도시군 관리 결정으로 설치하는 이런 대규모 기반시설은 이 계획을 만들어서 설치해야 돼요. 자, 여기에 해당하는 시설을 뭐라 부르느냐? 도시군 계획시설이라고 합니다. 자, 밑에 거 도시군과 결정 없이 그냥 설치되는 기반시설이 있죠. 자, 이거는 도시군 계획시설이다라고 하면 시험에 틀립니다. 이거는 도시군 계획시설이 아닙니다. 그냥 기반시설이죠. 자, 그래서 기반시설은 설치 방법에 따라 종류가 두 가지가 있다는 뜻이에요. 도시군객 시설에 해당하는 기반시설은 규모가 어떻다? 다 크고, 자 도시군객시설이 아닌 그냥 기반시설이 있죠. 이건 상당히 규모가 작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책에 자 거기에 117쪽에 기반시설의 설치의 원칙에 미리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해야 한다라는 말 밑줄 쳐놨죠. 네. 그 옆에다가 이 말씀 돼요. 그거는 규모가 어떻다? 대규모. 이걸 뭐라 부른다? 도시군객 시설이다. 자, 그렇게. 자, 옆에 쓰시고. 그 밑에 예외, 그러하지 아니하다까지 줄 쳤죠? 네. 그 옆에는, 자, 요 말씀인데, 그는 소규모 주차장 같은 것으로서 도시군객시설이 아닙니다. 기반시설에는 도시군객시설인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다. 그럼 시험에 올 때 이렇게 묻는단 말이에요. 자, 국토계획 및 유형에 관한 법률상 기반시설은 모두 도시군객시설이다. 틀리죠? 아닌 것도 있죠? 네. 그런 뜻을 물어요. 도시군객시설인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다.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또 시험에 나오는 형태가 자 여기에 다음의 기반시설 중에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이 있어야 설치되는 기반시설을 찾아라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1번 자 자동차 정류장, 2번 주차장, 3번 도축장, 바닥 면적이 500제곱미터짜리, 4번 변전소, 5번 자 부속 건축물, 자 건축물 부속 광장, 이런 문제가 나온다. 그럼 다음 중 5가지 기반시설 중에서 도시군과 결정으로 설치하는 기반시설을 자 어떻게 찾느냐? 이 중에 제일 큰 것이 답이다 이 뜻이에요. 변전소가 제일 크죠. 그게 답이다. 자동차 정류장 모릅니까? 버스 정류장 아시죠? 얼마 안 되죠. 주차장 아시죠? 얼마 안 크죠. 도축장 바닥 면적 500이면은 150평짜리예요.
건축물 부속 광장, 건축물에 딸린 조그마한 광장 20, 30평짜리 있죠. 그거. 자, 그러면은 이게 제일 크죠. 변전소. 그게 답이다. 이런 문제가 나오면은 이 중에서 제일 큰 것이 답이에요. 제일 큰 것이 도시공간 결정을 설치하는 여기에 해당되는 겁니다. 예. 그럼 나는 뭐 이게 큰 건지 작은지 모르겠다. 그건 할 수 없죠, 뭐. 그래서 그게 예외에 보시면은 다음의 기반시설은 도시공간 결정 없이 설치되는 기반시설을 예를 박스 안에 소개해놨죠. 일본의 도시지역 지구단위 계획구역에서 다음의 시설로서 주차장이 제일 앞에 왔죠. 그 상당히 규모 작단 말이에요. 자, 그 옆에 자동차 및 건설기계 검사 시설도 바꿔야 됩니다. 차량 검사 및 면허 시설로. 자, 이것도 상대적으로 그래 크지는 않습니다. 자, 공공공지, 열공급설비, 방송통시설, 시장, 공공청사, 그 다음에 문화시설, 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체육시설, 연구시설, 사회복지시설, 운동시설, 자, 그 다음 훈련시설, 청소년 수련시설, 저수지, 자, 그 다음에 방화설비, 방품설비, 방수설비, 자, 그 다음 사방설비, 방조설비, 장사시설, 종합의료시설, 그 다음에 빗물 저장 및 이용시설, 폐차장 같은 이런 시설들이 가만히 보면은 도로나 철도 같은 공항 같은 이런 기반시설보다 규모가 어떻습니까? 작죠. 그래서 이런 시설일 경우에는 자, 도시공간 결정 없이 그냥 설치해라 이 뜻인데 시험에는 이 정도만 알면 맞추느냐? 못 맞춰요. 자, 그 외에 거기에 보시면은 시험에 뭐 내느냐 하면 3번에 그 밖에 국토교통부의 영이 정하는 시설이라 들어가 있죠. 네. 그 속에 100몇십 가지가 들어있어요. 그런 건 됩니다. 맞춘다 못 맞춘다? 못 맞춘다. 맞춰야지. 요거만 알면 되죠, 요거만. 5가지 중에 제일 큰 게 답이에요, 제일 큰 게, 여기는. 대규모가 가장 큰 시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 책에도 그 100몇십까지 되는 거 소개를 안 해놨죠. 네. 예, 뭐 소개해봐야 어차피 그거 못 외울 거니까. 자, 이 부분에 문제를 올 때는 자, 규모가 제일 큰 것이 답이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밑에 도시공객시설의 설치 기준 같은 것은 문제풀이 때는 한번 보면 되고, 그 다음에 도시공객시설의 공중, 지하 설치 기준과 보상 등도 마찬가지 문제풀이 때는 보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도시공객시설의 관리도 마찬가지 문제풀이 때나 보면 돼요. 자, 제3절에 광역시설의 설치 관리 등이라고 되어 있죠. 뭐 여러분 시험 한두 번 나왔는데 3, 4에 가서 보면 돼요. 자, 옆 페이지 가면 4절에 공동구 설치 관리 최근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이게. 자, 여기 봅시다. 기반시설 중에 공동구다라는 것은 지하 매설물, 지하에 매설을 해야 하는 물, 대표적으로 전기, 수도 이런 거 있죠. 예, 하수도, 가스 이런 시설, 이를 지하 매설물이랍니다. 이걸 수용할 수 있는 지하 구조물을 뭐라 부른다? 공동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로에 이렇게 가보면 맨홀이 있죠. 예, 이걸 뚜껑 열고 이렇게 들어가면은 이런 시설이 되어 있어요. 자, 여기에 전기선이나 뭐 통신 케이블이나 수도관 같은 거 이런 것이 이 속에 쭉 매설되어 있습니다. 이런 매설을 물을 수용할 수 있는 지하 구조물 이걸 뭐라 부른다? 공동부다 이렇게 합니다. 이거는 중개대상물 아니죠? 예, 아닙니다. 여러분 시험에 이건 내서는 안 되는 내용인데 최근에 이런 것까지 계속 내겠다 하는 의지를 본다는 것은 상당히 이제 공법의 학습 범위는 어떻습니까? 늘리겠다는 뜻이에요. 자, 24회까지는 공동구는 수업 시간에 거의 다 언급을 안 했어요. 그리고 책에도 소개도 안 됐어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 계속 그 놓았다가 표시대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책에 들어온 거예요. 예. 의에 보시면 공동구라 하면은 지하 매설물,
자, 전기, 가스, 수도 이렇게 쭉 돼가 있죠. 이런 시설을 공동 수용함으로써 도시 미관 개선이나 도로 구조 보는 교통의 원활 소통을 기하기 위해서 지하에 설치하는 시설물을 공동구다 이렇게 하는데, 자, 공동구 설치 의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 지구, 구역 등이 대통령이 정한 규모 줄칩니다. 200만 제곱미터를 초과할 경우에는 해당 지역 등에서 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사업 시행자는 공동구를 설치해야 됩니다. 그 사업의 시행자가 이걸 설치할 때 그 면적 규모가 얼마 초과돼야 됩니까? 200만 제곱미터를 초과해야 됩니다. 어떤 곳에 어떤 곳이냐? 그 다음 페이지 박스에 6가지가 있죠. 갈로 묶어 보시는데, 자, 도시개발법에 따라서 다른 도시개발구역 같은데, 2번의 끝에 택지개발지구 같은데, 자, 그 다음 3번의 끝에 경제자유구역 같은데, 4번의 정비구역 같은데, 5번의 공공주택지구 같은데, 자, 그 다음에 6번에 도청 이전 신도시 같은 이런 큰 개발 사업 200만 제곱미터 초과시켜서 할 때는 그 사업의 시행자가 일일이 공동구를 설치하라는 뜻이에요. 자, 그렇게 하시고, 이번에 공동구 설치에 관한 계획의 포함 의무라 되어 있죠. 버리시고, 2번 공동구 설치 타당성 검토 단계적 설치라고 되어 있죠. 버리세요. 자, 3번에 공동구의 수용이라고 되어 있죠. 수용. 자, 공동구가 설치될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한 바에 따라 공동구를 수용해야 할 시설은 모두 수용해야 됩니다. 자, 이번에 공동구 수용해야 할 시설, 공동구 설치될 경우 줄칩니다. 1호부터 자, 거기에 6호까지 시설은 공동구의 수용을 하여야 하며라 해놨죠. 네. 1호부터 6호까지 무조건 수용해라 했죠. 그 다음에 줄칩니다. 7호 및 8호 시설은 공동구 협의에 심의 거쳐 수용할 수 있다 줄치시고, 자, 그래서 1번에 전선로, 2번 통신선로, 3번 수도관, 4번 열수송관, 5번 중수도관, 6번 쓰레기 수송관까지는 무조건 수용해야 돼요. 자, 그런데 7번에 가스관이나 8번에 하수도관이라고 되어 있죠. 이거는 꼭 수용합니까? 협의에 심의 거쳐 수용할 수 있습니까? 수용할 수 있죠. 그 여러분 시험에 여기에 몇 차례 물은 게 뭐냐? 협의에 심의 거쳐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찾아라라고 나온 거예요. 가스관이나 하수도입니다. 그럼 이거는 반드시 수용을 안 해요. 자, 여기 보세요. 자, 여기에 가스관을 반드시 수용을 하게 되면은 여기 딱 닫개가 있죠. 가스관이 노화돼서 가스가 새면 이게 가스가 꽉 차겠죠. 네. 전기선이 들어가 있으니까 스파클러는 폭발해 버립니다. 그래서 가스관은 별도로 수용을 합니다. 될 수 있어요. 이게 의무적 수용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하수도관은 여기에 들어가려면 공동구 규모가 커져야 됩니다. 설치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들기 때문에 하수도관 역시 반드시 수용하는 시설은 아닙니다. 그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 페이지 수용 절차 그런 것은 문제풀이 때나 보시고, 자, 그 다음에 4번에 수용 시설의 설치 기준 볼 것도 없고, 자, 설치 비용으로 갑니다. 비용 부담 찾았습니까? 네. 공동구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은 이 법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제외하고는 줄칩니다. 공동구 점용 예정자와 사업 시행자가 부담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말은 이걸 설치하는데 돈이 들지요. 점용 예정자라는 것은 전기선을 여기에 깔아서 사용해야 할 기관이 우리 한전이죠. 자, 통신은 한국통신 KT인데, 수도는 상소사업본부 같은 기관이 있죠. 이런 기관들을 점용 예정자라 합니다. 그 점용 예정자와 그 다음에 사업 시행자가 자, 공동 부담을 해서 비용 들여서 설치해라는 뜻이에요. 자, 그렇게 하시고, 그 밑에 공동구 설치비용 보조융자라 되어 있죠. 자, 문제풀이 때는 보면 되고,
공동구 수행할 시설의 설치 기준 볼 것 없고 넘어가서 자 공동구 설치되면 관리를 해야 되죠. 관리권자 줄칩니다. 공동구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가 관리합니다. 그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관리하라는 뜻이죠. 자 그렇게 줄치시고 공동구 안전유지관리계획 자 줄칩니다. 공동구 관리자는 5년마다 해당 공동구 안전유지관리계획을 대통령이 정한 바에 따라 수립 시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안전유지관리계획을 몇 년마다 수립 시행해야 된다? 5년마다. 자 공동구 안전점검 실시 공동구 관리자는 대통령이 정한 바에 따라 줄칩니다. 1년에 1회 이상 공동구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됩니다. 자, 거기 줄치시고 안전 결과 이상 있다고 인정된 때에는 지체 없이 정밀 안전 진단이나 보수관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돼요. 4번에 협의회, 공동협의회 버리시고 5번 버리시고 그 다음 공동구 관리 비용 등이라고 되어 있죠. 관리하는데 돈이 드니까 공동구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줄칩니다. 공동구를 점용하는 자가 함께 부담하되 부담 비율은 점용 면적을 고려해서 공동구 관리자가 정합니다. 공동관리자는 공동관리에 드는 비용을 연 2회 분할 납부해야 합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 점용시 허가라고 되어 있죠. 공동구 설치 비용을 부담하지 않은 자 그 밑줄 치시고 공동구를 설치할 때 자 여기 보시면 한전이나 자 여기 한국통신 같은 데 비용 부담을 했어요. 자 그런데 수도 상수도 사업은 비용 부담 안 할 수도 있죠.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할 거냐 이 뜻이에요. 자 그런데 상수도 사업부가 이걸 쓰겠다는 뜻이에요. 자 그럴 때는 줄칩니다. 공동구를 점용하거나 사용하려면 그 공동구 관리하는 관리자의 뭘 받아야 된다? 허가 받아요. 비용을 설치 비용을 내지 않은 자가 사용하려면 허가 받아야 됩니다. 옆 페이지 점용료 사용료 납부 공동구를 점용하거나 사용한 자는 공동구 관리에 하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도 시군 조례 정한 바에 따라 점용료, 사용료를 납부해야 됩니다. 딱 기본만 봐서 일부러. 알겠습니까? 왜? 이 공동구 부분에서 딱 시험에 나올 거는 방금 체크해 준 거 있죠? 그것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 범위 밖에서 놓을 수도 있는데 밖에서 놓으면 못 맞춥니다. 왜? 뭐가 놓을 수 있느냐? 공동구를 구체적으로 설치를 어떻게 하는 기준들이 나와요. 자, 여러분 중개업자가 뭐 공동구 설치업자입니까? 아니죠. 네. 그런 택도아닌 문제를 낼 때도 있었습니다. 25회 때 나왔어요. 자, 그런 문제는 다시는 내기 좀 힘듭니다. 너무 심할 정도로 내요. 공동구 구체적 설치 기준이 자, 이 책에도 소개 안 돼 있는데 양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자, 전기는 어떻게 설치하고 뭐 어떻게 하고 오만 거 다 있겠죠. 예, 다 버리라 이 뜻이. 그럼 뭐 논다고 맞춘다 못 맞춘다? 못 맞춥니다. 그렇게 하시고. 자, 제5절에 도시공객시설 부지의 권리구제라고 되어 있죠. 매수 청구권 제도가 나오는데 이 부분은 매년 나옵니다. 예, 매년 나오는데 지금 보는 게 아니에요. 왜냐? 뒤에 걸 보고 이걸 봐야 쉽게 이해됩니다. 자, 어디를 해야 되느냐 하면은 자, 134쪽에 보시면 도시공객 시설 사업이라 되어 있죠. 자, 이걸 보고 봐야 이해가 돼요. 자, 의에 보시면은 도시군객 시설 사업이라 함은 줄칩니다. 도시군 계획 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하는 사업을 말하며 도시군객 사업의 일종이죠. 자, 여기 보세요. 기반 시설에는 종류가 설치 방법에 따라 두 가지입니다. 도시군객 시설인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어요. 이런 규모 크죠? 규모 작아요. 자, 밑에 거 도시공객 시설이 아닌 기반 시설은 굳이 사업의 형식으로 설치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거는 뭐 규모가 작기 때문에. 그러나 도시공객 시설에 해당하는 기반 시설은 규모가 크죠.
자, 그래서 이걸 설치할 때는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으로 해라 이 뜻이요. 그래서 이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은 기반시설 중 어떤 시설? 도시군 계획 시설. 이 대규모죠. 또 도시군 계획 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하는 사업이다 이 뜻이에요. 예. 자, 그래서 시험에는 어떻게 나오느냐 이래놔요. 도시군계획 시설 사업이라 하면 기반 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하는 사업이다 하면 틀려요. 왜 틀리느냐? 기반 시설이다 하면 도시군계획 시설인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죠. 이걸 몽땅 다 사업으로 설치한다는 뜻이 되기 때문에 틀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게 밑줄 친데 도시군계획 시설이란 말 있죠. 그 밑에다 씁니다. 기반시설을 하면 X라고 써서요.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 아니고 기반시설 중 어떤 시설? 도시군 계획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다. 그렇게 하세요. 자, 그래서 예를 하나 들어놨고 봅시다. 자, 도시군계획 시설 사업이다 하는 것은 기반시설 중 어떤 시설? 도시군 계획시설 이걸 설치, 정비, 개량하는 사업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가장 대표적인 예, 대표적으로 도로, 전국에 다 도로가 있죠? 네. 다 이거로 설치한 거예요. 자, 도로 어느 지역에 100km짜리 도로를 설치한다라고 생각하시고, 자, 그래 여기에 산도 이렇게 있고, 자, 여기에 터널도 이렇게 흘러가고, 자, 이렇게 도로가 갑니다. 자, 여기에는 양산, 이쪽은 울산. 자, 여기에 자 강도 흘러가겠죠. 흘러가면은 다리도 놔야 됩니까? 안 놔야 됩니까? 놔야 되죠. 자, 이렇게 도로를 설치를 합니다. 자, 이런 도로를 설치를 할 때 반드시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으로 설치합니다. 자, 도로, 철도, 항만, 공항 참 다 설치하는 사업이 뭐다? 도시군계획시설 사업. 전국의 모든 대규모 기반시설을 이거로 다 설치해놨어요. 자, 설치를 하다 부지에는 자, 여기에 갑이 가지고 있는 토지, 지목이 대인 토지도 있을 수 있죠. 네. 여기에 을이 가지고 있는 지목이 자, 전인 토지도 있을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인접지, 병이 가지고 있는데 이런 인접지도 흘러갈 수 있죠. 네. 자, 그리고 또 이쪽에는 국공유지도 있을 수 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이 도로를 설치하기 위해서 뭐 다리도 설치하고 터널도 넣고, 자, 이걸 설치하는 사업이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인데 여기서 뭘 배우느냐? 이걸 어떻게 설치하는지를 배운다 이 뜻이에요. 전부 다 절차에 관한 거야. 그래서 이걸 설치하려면은 자, 첫째 해야 되는 것이 도시군계획시설인 도로는 설치하려면 미리 도시군관리계획으로 뭐 해야 됩니까? 결정해야 되죠. 제일 먼저 이 도로라는 이 기반시설에 대한 이런 규모 크기 때문에 도시군계획시설이니까 미리 도시군관리계획 이 계획을 만들어서 결정 고시부터 해야 되죠. 예. 자, 그렇게 하게 되면은 법적인 효과가 주어집니다. 법적인 효과가 첫째, 개인 토지. 자, 각 토지나 을토지 같은 개인 토지죠. 저 토지에는 사용과 수익을 할 수 없도록 제한시켜놔야 됩니다. 왜? 각 토지 같은데 지목이 되는데 건물 지으면 됩니까? 안 돼요. 자, 그러려면은 건물 지으면 철거도 해야 되죠. 네.
여러 가지 보상과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저 사행수익 못할 묶어버려요. 이 결정고시 되면서. 자, 그리고 국공유지 같은 경우. 자, 국공유지는 뭐 사용, 수익도 못할 뿐만 아니라 매각도 할 수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처분도 못하도록 해요. 그래서 국공유지는 반드시 저 도로 부지를 어떻습니까? 서도록 합니다. 자, 그래서 미리 도시공사 결정고시 되면 개인 토지 등 국공유지 같은 경우에 자, 이 도로 부지로 이 부분이 확보된다는 뜻이죠? 네. 딱 확보돼 버려요. 자, 그래서 여러분 책에 어디를 좀 보시느냐 하면은 146쪽을 좀 보세요. 자, 사업 시행의 보조치라고 되어 있죠. 자, 거기에 4번에 보시면 국공유지 처분 제한이라는 제목이 있죠. 도시군관리의 결정고시가 있는 경우에는 줄칩니다. 국공유지로서 도시공약 시설 사업에 필요한 토지는 그 도시군관리의 정해진 목적 외의 목적으로 매각하거나 양도할 수 없으며 위반한 행위는 무효다라고 되어 있죠. 끝까지. 자, 그래서 국공유지 같은 경우는 매각조차도 못하도록 제한시켜버립니다. 반드시 도로부지를 써라. 그러면 개인 토지는 매각할 수 있습니까? 네. 개인 토지는 사고 팔아도 됩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개인 토지를 갑의 토지를 산 사람도 역시 사용수익 한다 못한다?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바보가 저거 결정고시 돼서 사용수익도 못하는 저 토지를 사겠습니까? 사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왜? 도로부지를 쓰는데 수용될 건데 산다는 데는 큰 의미가 없지요. 예. 자, 그래서 개인 토지는 사용수익만 못하게 하면 된다는 거죠. 그런데 국공유지는 처분까지 할 수 있도록 제한시킵니다. 자, 이렇게 법적 효과를 줍니다. 자, 이렇게 이제 하고 나면은 그 다음 단계가 이제 어디로 가느냐. 다시 교재에 135쪽을 펴보세요. 자, 그 다음 단계가 거기 보시면 2절에 단계별 집행계획의 수립이라고 되어 있죠. 네. 일로 갑니다. 그래서 2단계 단계별 집행계획. 자,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는데 단계별 집행계획이라는 것은 자, 이 사업에 드는 돈, 재원 조달, 또 개인 토지 같은 거 수용해야 되죠. 보상에 관한 예산계획입니다. 예산계획. 자, 그래서 우리가 저런 큰 사업을 하는데 돈이 천문학적이 들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시켜야 되죠. 자, 저 100km짜리 같으면 얼마쯤 들까요? 자, 참고 삼아 경부고속도로를 지금 현재 설치를 하면은 드는 돈이 500조 정도 됩니다. 경부고속도로 하나 닦는데 500조. 저 같으면 100조 가까이 되겠죠. 예. 자, 그만큼 돈이 많이 드는 거예요. 도로 이 설치하는데. 이런 다리 같은 것도 울산대교 같은 거 있죠. 거의 7, 8천원 정도입니다. 예. 터널 하나 뚫는데 길이에 따라 좀 차이가 있지만 1,000억대 이상 들어요. 예. 뭐 굉장히 긴 터널은 몇천억 듭니다. 자, 그가대교 우리나라 다른 중에서 설치 비용 가장 많이 들었죠. 네. 2조 8천억. 지금 돈으로 약 3조 5천억 정도 들어요. 그 다리 하나 닦는데. 그래서 여러분 고속도로 타고 뭐 도로 타고 다닐 때 이거 엄청 비싼데 지금 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고속도로 통행료 받죠. 네. 돈 받는 이유가 너무 돈이 많이 들었기 때문에 자, 그 도로 엄청나게 비싼 돈을 들여 설치했기 때문에 설치 비용과 관리 비용을 수익자 부담에 따라서 도로 이용한 사람에게 부담시키죠. 네. 다 그 뜻입니다. 예. 자, 그래서 이 사업을 하려면은 1번 도시공사 결정고시에 두고 두 번째 단계로 예산계획을 확보시키라 이 뜻이에요. 그래서 예산을 확보를 해야 된다. 자, 그러면은 그게 단계별 집행계획의 의의라고 되어 있죠.
단계별 집행계획은 도시군관리계획에 의해서 결정고시된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하여 자, 그 집행시기 예산 확보란 말 있죠. 자, 거기에 관로하는 규칙입니다. 재원조달이나 보상 문제 같은 거 등을 감안하여 도시공객시설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 단계별 추진에 관한 사항을 정한 행정계획, 일종의 이 사업의 무슨 계획이다? 예산계획이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자, 수립권자, 수립 절차, 수립권자 위에 서서요. 이방권자라고 쓰면 됩니다. 누가 수립한다? 이방권자. 자, 그래서 원칙적 수립권자, 특별시장, 광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는 도시공객시설에 대하여 줄칩니다. 도시공객시설 결정고시부터 몇 개월 내에 3개월 내에 대통령이 정한 바에 따라서 재원 조달, 보상 등이 포함된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그래서 몇 개월 내에 수립한다? 3개월 내에. 다만 다음은 3, 4회 봐야 되니까 지금 보지 마시고 밑에 이번에 예외적 수립권자라 되어 있죠. 국토교통장관이나 도지사가 직접 위반한 도시군관리계획 경우에는 국토교통장관이나 도지사가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해당 특별시장, 강시장, 특시장, 특도지사, 시장군수에 송부할 수 있습니다. 그럼 국토교통장관, 도지사도 위반했을 때는 수립해라는 뜻이죠. 자, 그래서 결론은 이 계획은 수립을 자는 누구냐? 도시군관리계획의 뭐? 위반권자다 이 뜻이죠. 저 앞에 도시군관리 위반한 사람이 수립한다 이 뜻이죠. 수립 시기. 자, 도시군관리 결정, 자, 결정 고시가 된 날부터 몇 개월 내에? 3개월 내에. 3개월 내에 수립을 해라 이 뜻이에요. 그럼 3개월 내에 수립 못하면? 자, 수립을 못해도 유효합니다. 예. 무효되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러느냐? 자, 저런 도로 100조 정도 든다 그랬죠? 한 번에 3개월 내에 예산 확보가 돼요? 안 됩니다. 그래서 3개월 내 예산에 대한 이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을 하되 예산 확보가 어려우면 3개월 내 수립하기 힘들어지겠죠? 그렇다고 거기에 무효다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어떻다는 겁니까? 계속 유효해요. 자, 그렇게 하시고. 자, 그 밑에 3번에 수립 절차, 그건 다 3, 4에 가서 보면 됩니다. 보충학습도 마찬가지. 그 다음 페이지 4번 공고라든지 단계별 집행계획 구분이라고 되어 있죠. 다 3, 4에 가서 보면 돼요. 왜 이렇게 이 부분은 3, 4를 예파라는 이유냐. 여러분 시험에 안 나옵니다, 사실상. 왜? 단계별 집행계획은 중개업자하고 아무 관계없죠. 그러니까 거의 출제를 안 해요. 뜻만 좀 알고 있으면 된다 이 뜻이죠. 자, 4번에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이 없는 경우 권리구제라고 되어 있죠. 그거는 문제풀이 때. 시험에 놓은 한 번도 없어요. 옆 페이지 가서 도시공객시설 부지에서 개발행위라고 되어 있죠. 찾았습니까? 그것도 문제풀이 때. 여러분 시험에 논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지금 당장 보려면 안 해요. 자, 그 다음 페이지 가면은 도시공객시설 사업 시행자가 있죠. 거기서부터 또 잠시 쉬어서 합니다. 자, 칠판 요거는, 요쪽은 그대로 두어야 됩니다. 요쪽만 주시면 돼요.